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동산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 주제는 여의도에서 사야 되는 재건축 3개 단지입니다. 자, 향후 강남을 뛰어넘을 거란 전망이 강한 이 여의도 지역에서 어떤 단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쇼키무동산 멤버십은요, 주3회 전용 멤버십 영상이 올라가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원하시는 플랫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할 3대 입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여의도 재건축,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그곳입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 재건축은 제가 아는 한 비규제 지역 아파트 중 가장 고가에 속해요. 오늘 이 여의도 재건축 과연 지금도 매력적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주요 업무지구의 지하철 접근성,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도 지하철이 가까워야 돼요. 두 번째,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어야 됩니다. 나홀로 아파트 별로 주목 못 받아요. 마지막으로 대형 쇼핑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포나 잠실 지역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여의도 아파트 지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교통입니다. 자, 그래서 여의나루역에서 마곡역까지 24분 만에 갈 수 있고요. 광화문역까지 10분, 그리고 선정릉역 강남까지도 19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3대 업무지구의 한 곳인 여의도에 위치한 아파트다 보니까 3대 업무지구 여기에 포함해서 마곡까지 쉽게 갈 수 있는 최고의 교통의 요충지라는 거죠. 여의도에 위치한 대형 쇼핑 시설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더현대, IFC몰, 이마트, 여기에 콘레드와 페어먼트 호텔 등도 자리를 잡았어요. 최상급지에서는 이런 호텔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는 서울 서부 지역의 왕이 될 곳입니다. 자, 서부 지역이 은근 주택 수요가 많아요.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직장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액연봉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의 유일한 선택지는 마포구하고 성동구인데 여의도가 만약에 개발이 끝나잖아요. 비교 대상도 안 돼요. 업무지구의 접근성이나 간선도로 접근성, 상업시설, 휴식공간, 넘사벽 수준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여의도 아파트 지구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강뷰인데 이 한강뷰가 이제 부의 상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의도 한강뷰는 좀 달라요. 자, 보통 한강뷰 하면 어떤 도로가 있습니까? 북쪽으로는 강변북로가 있고 남쪽으로는 올림픽대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쪽 한강뷰는요, 올림픽대로가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보겠습니다. 먼저 공작 아파트 있어요. 여의나루역 초역세권 373세대 267%의 용적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카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12세대고요. 215%의 용적률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 삼부 아파트가 있어요. 866세대 187%로 용적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 옆으로 대규 아파트 있습니다. 576세대 300%의 용적률이고요. 그 옆쪽으로 시범 아파트가 있죠. 1584세대 230%의 용적률입니다.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서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해요. 여의도 아파트 특징 보이시나요? 대부분 용적률이 높습니다. 자,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일반 분양 물량이 적다는 뜻이고, 이것은 높은 추가 분담금으로 연결이 되더라. 추가 분담금은 사업 속도의 저해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용적률을 올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사업성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여의도에 대해 파격적인 용적률을 제공했습니다. 여의도 지구 16개 단지가 9개 특별구역이 포함이 되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의도 정비계획안 예시 보겠습니다. 먼저 시범아파트 볼게요.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230%에서 399.99%로 올라갔어요. 자, 대규 아파트 보겠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고 300%에서 469%가 됐습니다. 공작 아파트 볼게요.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고 267%에서 490%로 상향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높은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황금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런 거 그냥 올려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시에서 많이 요구했던 게 바로 데이케어 센터, 노인들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에 들어가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자, 서울시에서 그만큼 혜택을 줬어요. 여기에 공공보행로 같은 것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질 때 재건축 아파트 값이 뛰는 이유 간단합니다. 용적률 300%일 때 34평 피로 대지 지분이 14.5평이었다가 얘가 350%가 되면 11평으로 줄어들고 400%가 되면 9평, 500평으로 되면 500%가 되면 7.4평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내 아파트 지을 때 대피로 대지 지분이 줄어들고 일반 분양 세대수가 늘어나서 분양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여의도는 2003년 급락기에도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급등해 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강남권 재건축 수준으로 집값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들어오고 나서 거의 특혜성 규제 완화를 풀어줬었고 또 요즘 한강 주변으로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 최대 수혜 지역이 여의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데이케어 센터 관련해서 속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안 돼요. 거기 있는 조합원분들은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여의도 아파트 지구는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2년 이상 목적 아니면 매수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서 추천 3개 단지를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작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왜 추천드렸냐? 사업 속도가 가장 빨라요. 여의도 재건축 1호라고 많이 불리고 있죠. KB부동산 신탁에서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미 시공사도 선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373세대에서 582세대 49층 규모로 늘어나게 돼요. 일단은 이 지역 재건축이 완공이 되면 한강뷰는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더현대, IFC몰 그리고 한강, 여의나루역 초근접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28평이 26억에서 27평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지지분은 11.6평 그리고 38평은 32억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물도 많지 않아요. 대지지분은 15.8평이 추정됩니다. 자, 이 28평 사면 어떻게 되나요? 34평 신청할 때 3.1억 원 환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8평을 신청할 경우에 38평 동일 면적 신청 시 1억 8천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한 34평을 24억 전후에 살 수 있는 이런 개념이다. 그리고 38평 한 30억에 살 수 있는 개념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대가 34평이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될까요? 미래 가치 말고 현재 가치 기준으로 일단은 20억대는 아니에요. 30억대 보셔야 되고 한강뷰까지 된다면 40억까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즉 장기적으로 먹을 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3부 아파트입니다. 866세대고요. 공작 아파트하고 비슷한 입지, 오히려 규모가 더 크고 여의도 고등학교에 따른 이제 한강뷰 조망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상품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 속도에서는 좀 밀려요. 현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진행 중이고요. 여의도에서는 보통 신탁 방식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조합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고 있고 일부 동에서 우리는 좀 더 혜택을 늘려달라 사업용지에 포함된 동이 약간의 좀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좀 미래의 갈등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세요. 용적률 267%에서 560%로 이제 추진 중이고 좀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866세대에서 아파트 1792세대, 오피스텔 350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물론 추진 계획이고 시에서 어떻게 허가 내주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한강 조망 가능하다는 점, 알짜 입지의 대단지라는 점, 단점은 느린 속도와 내부 갈등 일부 존재 부분입니다. 현재 27평은 27억 5천만 원부터 대지지분은 15.12평입니다. 40평은 33억부터예요. 대지지분은 22.09평입니다. 일단 조합 목표는 기존 면적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평형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세대당 5억 이상의 환급을 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대지지분이 많기 때문에 입지도 높고 사업성도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시범 아파트입니다. 1584세대 규모가 큰 편이에요. 230%의 용적률입니다. 현재는 시공사 선정 중이에요. 정비계획 수립됐고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해서 사업 리스크는 적은 편입니다. 자, 1584세대에서 2473세대로 올라갑니다.
최대 층수는 65층인데 왜 65층을 선택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노라마 한강뷰가 압권입니다. 일단 왼쪽으로 학교가 있다 보니까 조망이 나오고 오른쪽으로도 조망이 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강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 이 한강뷰 나오는 곳에 최대한 고축으로 진행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한강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 속도가 빠른 것도 장점입니다. 매머드급 단지인 것도 장점이고, 그래서 입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개 단지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한강뷰의 단지 규모가 크다는 점, 속도적인 측면에서 세 번째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18평은 현재 20억부터입니다. 대지분은 10.89평이고요. 24평은 24억입니다. 14.1평이 대지지분입니다. 36평은 27억 9천만 원입니다. 대지지분은 21평. 그래서 현재 18평을 소유한 사람이 35평 시청할 경우에 추가 분담금이 한 5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최종 매수가는 34평 기준 25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24평을 소유한 사람은 43평을 시청할 경우에 6억 3천만 원, 최종 매수가 30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36평 소유자는 53평 신청할 경우에 추가 분담금 7억 원, 최종 매수가 35억 정도가 나오네요. 한강변 재건축 투자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의도, 잠실, 성수 전략정비구 할 때 다 기억하세요. 자, 가성비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34평 받는 것이 목표다. 물론 자금이 적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어느 정도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대형 면적, 대지분이 큰 것을 보유하시고 대형 편형을 신청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대형 면적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최상급지에서는 대형 면적이 대우를 받고, 특히 한강뷰가 나오는 것은 대형 면적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 면적을 선택하는데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단지들은 30억대의 대형 편형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재건축이 완공되고 대형 면적이 한강뷰까지 잘 나온다? 이거는 불운기 값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자금 여유가 있으면 대형 면적 선택해서 대형 면적을 보유하고 대형 면적 선택하는 전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멤버십 1,000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보도 기대해 주시고요. 더 알짜 정보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